파편처럼 흩어진 문법 지식을 퍼즐처럼 맞춰보자. 자, 오늘은 중국어 동요 속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문법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재밌는 내용인데요.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지현입니다. 지금 다 꼭꼭꼭꼭 하는 소리가 나왔고요. 가사 음미해 보셨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뭐 노래가 쭉 반복돼서 길게 느껴집니다만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전부 석 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가사 안에 있는 어떤 문법적인 거라든지 우리말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제목이 뭐예요? 老鸡说小鸡. 여기 써있는 게 여기 제목입니다. 老鸡说小鸡. 이때 说자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문장씩 볼까요?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 자, 큰 소리로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들도요, 소리 내서 읽으면서 회화 연습까지 같이 합시다.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 자, 두 번째 줄은요. 我叫你唱歌歌歌. 我叫你唱歌歌歌. 마지막 줄로 갑니다. 你偏要唱叽叽叽叽. 你偏要唱叽叽叽叽. 이런 식으로 가사가 석 줄 나옵니다. 자, 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뭐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합시다.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 我叫你唱歌歌歌. 你偏要唱叽叽叽叽.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화면을 스탑 멈추고요. 한 줄 한 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직접 한번 적어주세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잠깐 스톱을 하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제가 풀이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과 맞춰보고 어디가 맞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탑 누르세요. 예, 다시 시작하시면서 다 써오셨어요? 예, 반드시 쓴 걸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我叫你唱歌歌歌,你偏要唱叽叽叽叽. 뭐 이렇게 빠르게 외우는 거는 그 다음이고요. 일단은 정확한 발음으로 연습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줄씩 쭉 볼 텐데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프린트를 나눠주고 해석을 하고 뭐 제출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를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늙은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한다. 너 이 바보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100점짜리 해석은 아닙니다. 老鸡라고 하면 늙은 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글쎄요, 老자가 늙다라는 말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꼭 늙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老师, 선생님도 역시 그냥 선생님이지 늙은 선생님 아니에요. 老鼠라고 하면 쥐. 근데 역시 늙은 쥐 아닙니다. 그 다음에 老虎, 호랑이인데요. 그것도 역시 늙은 호랑이 아니죠. 그래서 老鸡라고 하는 닭은, 老鸡라고 하는 낱말은 늙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뭐 어미닭 정도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요, 小鸡라고 하는 낱말.
예, 여기서 새끼닭이라고 해석하는데, 뭐, 샤오고 하면은 개의 새끼, 뭐, 개, 새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아지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샤오치라고 하는 것도 새끼닭보다는 병아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뭐, 이런 거 여러분 써놓은 거, 이제 고쳐가면서 뭐가 틀렸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예, 원래 원본 지금 여러분들이 써놓은 해석 말고 새롭게 해석을 고친 걸 적으면서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你这笨东西 하면은 너 이 바보야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老鸡说小鸡라고 할 때 이说를 말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예, 我叫你唱歌歌歌라고 합니다. 我叫你唱歌歌歌. 예, 근데 이걸 해석을 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보통 내가 너한테 끄끄끄라고 노래하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끄끄끄라고 노래하라고 시키는데 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죠. 여기서 찌아오자는요, 예, 사역동사의 의미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노래를 시킵니다. 뭐라고 노래 시켜요? 끄끄끄라고. 근데 끄끄끄라고 하는 노래가 좀 어색하죠, 그죠? 중국어에서 물론 끄끄끄가 맞습니다만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가면은 你偏要唱叽叽叽 你偏要唱叽叽叽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하면은 너는 기꺼이 찌찌찌라고 노래하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약간 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해석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좋은 해석이 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요. 늙은 닭이 새끼 닭 한 대 말한다 너희 바보야 라고 하기보다는 어미 닭이 병아리한테 말한다가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과연 말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그럼 이 문장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라는 문장을 중국어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他说我 하면 될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예,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틀렸다고 한다면은 老鸡说小鸡라는 문장도 어미닭이 병아리한테 말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좀 전에 화면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요. 뭐 늙은 닭을 어미닭으로 바꾸고 뭐 새끼 닭을 병아리로 바꿔서 늙은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한다라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수어라고 하는 낱말은 말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가 나한테 말합니다 라고 할 때는 타수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는 타수어가 아니에요. 이건 틀린 중국어입니다.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他跟我说 라고 얘기를 합니다. 他跟我说. 잘 몰랐다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합니다 할 때는 他跟我说 라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할 때는 我跟你说 라고 합니다. 我跟你说. 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말 좀 할게. 아, 내가 얘기할게. 뭐 이런 얘기할 때, 我跟你说 이렇게 얘기하죠. 我跟你讲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我跟你说 라고 할 때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어미닭이 새끼닭한테 말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小鸡, 老鸡跟小鸡说 라고 해야 어미닭이 새끼닭한테, 병아리한테 말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새끼닭 아니에요. 병아리라고 해야 돼요. 어미닭이 병아리에게 말한다 라고 한다면은 老鸡跟小鸡说 라는 식으로 여기 跟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老鸡说小鸡라는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제목입니다. 예, 이 제목은 어떻게 해석해요? 老鸡说小鸡라는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감이 와요? 네. 자,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꾸짖습니다. 너희 바보야 라는 식으로요. 자, 수어라고 하는 동사는요, 말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건 누구누구 수어라고 해야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수어 다음에 사람이 바로 오는 경우, 건과 같은 전치사의 도움 없이 사람을 직접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에는요, 꾸짖다, 나무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똑같은 수어라는 낱말입니다만 문법적으로요, 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건 누구누구 수어 하면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라는 뜻이지만
건과 같은 이 전치사의 도움 없이 사람을 바로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꾸짖다, 나무라다 라는 뜻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나한테 말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你跟我说吧. 你跟我说吧. 나한테 얘기하세요 라는 뜻이죠. 자, 나한테 전화하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당신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한다면은 给我打电话. 你给我打电话. 나한테 전화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주다, 告诉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나한테 알려주세요는 告诉我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말로는 나한테 말해,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알려줘 라는 식으로 다 한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중국어에서는 다 달라집니다. 나한테 말하세요 할 때는 你跟我说. 나한테 전화해 할 때는 给我打电话. 나한테 알려줘 할 때는 告诉我라는 식으로 跟我, 给我 그냥 전치사 없이 我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告诉라고 하는 동사는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说라고 할 때는 跟 누구누구 说 하는 식으로 跟의 도움을 받습니다. 打电话라는 동사도요. 누구에게 전화하다 라고 할 때는 给라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죠. 자, 우리말에서 똑같다고 해서 중국어에서 똑같지가 않아요. 중국어에서는 각각의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요 세 문장을 암기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라고 할 때 이런 세 가지 표현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의성어에 대한 해석이에요. 의성어. 그러면은 우리 닭 우는 소리를 꼬끼오라고 하고 병아리 우는 소리는 뭐라 그래요? 빽빽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어를 해석할 때요. 중국어의 끄끄끄라는 말이라든지 찌찌찌라는 말을 그대로 끄끄끄 찌찌찌 하게 되면은 어색한 해석이 됩니다. 우리말로 할 때는 병아리 소리는 삐약삐약, 닭 소리는 꼬끼오 정도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뭐 동물 울음소리, 뭐 곤충 울음소리 뭐 이런 걸 갖다가 할 때 뭐 찌찌찌라든지 뭐 생쥐도 찌찌찌라고 하고 이 병아리도 찌찌찌라고 하고요. 뭐 새소리도 찌찌찌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중국어에 비해서 우리말이 의성어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해석은 우리말에 맞게 완전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 뻔동시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뻔동시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동시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면 욕이 됩니다. 뭐 일단 물건들 가리킬 때 이건 내 물건이에요. 这是我的东西. 저건 그 사람 물건이에요. 할 때 물건을 가리킬 때 동시라고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는 음식을 가리켜서 동시라고도 하죠. 你喜欢吃什么东西? 你最喜欢吃什么东西? 너 무슨 음식 좋아하니? 너 뭐 먹는 거 좋아하니? 라고 할 때 동시를 써서 음식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사람에게 동시라고 하면은 욕이 돼요. 그래서 뻔동시 하면은 멍충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으로 예쁜 강아지를 그려놨는데 욕이 된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예쁜 강아지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동시는 사람한테 쓰면 욕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고쳐봅시다. 늙은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한다. 너 이 바보야 라는 문장은 해석은 뭐 가능합니다만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이걸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 바보야 라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순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죠? 뻔동시 바보야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너 이 바보야 라고 엄마 닭이 병아리를 꾸짖습니다. 슈어가 꾸짖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我叫你唱歌歌歌라고 하는 문장도요. 내가 너한테 꺼꺼꺼라고 노래하라고 하는데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꼬끼오라고 노래하라고 하는데 노래하라고 시키는데 라는 얘기죠. 마지막 줄에요. 你偏要唱叽叽叽 너는 기어이 찌찌찌라고 노래하는구나 가 아니고 찌찌찌 대신에 뭘로요? 삐약삐약이라고 바꿔주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너는 기어이 삐약삐약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어미닭이 병아리를 꾸짖는다는 그런 동요입니다. 글쎄요, 교육적으로는 조금 그다지 교육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중국어 문법이라든지 재미를 위해서 배워둘 만한 동요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동요에 보면은요 욕이 등장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니 어린이들이 부르는 거고
이렇게 뭐 즐겁게 불러야 되는데 왜 욕이 나오냐?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중국 친구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아니, 이 어린이들이 부르는 거에 왜 욕이 나와? 하고 물어보면 그들 대답이 이렇습니다. 재밌잖아. 그래야 애들이 흥미를 갖고 배우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욕도 알아둬야 돼요. 뭐 내가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욕을 하면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욕하는데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욕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请问你是不是东西?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뭐 퀴즈는 아니고요.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请问你是不是东西? 라고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我不是东西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我是东西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먼저 중국어 유머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유머 중에 하나인데요.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중국에 유학 와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생한테 什么是东西? 동시가 뭐지? 동시가 뭐예요? 라는 식으로 낱말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시 할 때 시자는 경성어로 약하게 발음합니다. 동서남북 할 때는 동시난北시자를 제1성어로 발음하는데요. 물건이라고 할 때는 동시 하는 식으로 시를 약하게 발음합니다. 중국에서 동서남북 할 때도 동서남북이라고 안 하고요. 동남시北라고 하죠. 동남서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요. 什么是东西?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什么是东西?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桌子是东西,椅子是东西,我是东西,你是东西. 자, 책상은 물건이고요. 의자도 물건이고요. 저도 물건이고요. 당신도 물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你是东西,我是东西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욕이 돼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도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틀려요. 옳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부도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학생이 뭐가 잘못됐구나 딱 깨달았어요. 对不起,你不是东西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을 물건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 물건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对不起,你不是东西 라고 얘기해요. 你不是东西 요 말이요 욕입니다. 넌 물건도 아니야 라는 말인데 중국에서는 욕이에요. 한국에서는요, 저 친구 물건이네 하는 얘기는 뭔가 이게 특이한 점이 있다, 잘한다, 뭔가 뭐 특색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저 친구 물건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중국어에서는 사람을 물건이라고 하면 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你不是东西처럼 사람을 갖다가 물건이 아니야 라고 해도 욕이 됩니다. 자, 对不起,你不是东西 라고 학생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更不对了,不能说你不是东西,这是骂人的话. 더더욱 안 돼요. 你不是东西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을 욕하는 말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那么你到底是不是东西?如果是东西,你是什么东西? 자, 앞서서 你是东西 라고 하니까 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你不是东西 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 도대체 동시예요? 아니에요? 到底你是不是东西? 만약에 동시라면은 你是什么东西? 만약에 동시라면 당신은 도대체 무슨 물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你是什么东西도 욕입니다. 야,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야, 너 뭐라고? 뭐 이런 얘기 할 때요. 你是什么东西?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你是什么东西도 욕이고요. 你不是东西도 욕입니다. 오늘 욕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욕을 많이 강의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알아둬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동시는 사람한테 쓰면 욕이 됩니다. 그래서 你是什么东西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不行,你是什么东西也是骂人的话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약간 좀 어리둥절해 하죠. 동시라고 해도 안 되고 동시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너는 도대체 동신이 아니니 무슨 동신이라고 물어봐도 욕이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한테는 동시라는 말 쓰면은 무조건 욕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물건을 갖다가 동시라고 하는 거, 음식을 동시라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사람에게는 동시라고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질문했던 거로 다시 돌아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물론 이렇게 질문할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갖다가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제 친구 중에 저한테 뭐 이런 짓궂은 질문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또 이걸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请问你是不是东西?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我是东西 하면 안 되죠.
我不是东西해도 안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예, 대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씩 한번 웃으면서 뭐 이래도 돼요. 근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런 대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에야, 니骂我呀? 아? 니骂我呀? 너 지금 나 욕하는 거니? 라는 식으로 씩 웃어넘기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니骂我呀? 너 나 욕하니? 라는 뜻이죠. 중국어에 이런 말처럼 한국어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죠. 네가 바보라는 사실 너희 엄마가 아니? 네가 바보라는 사실 너희 엄마가 아시니? 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해도 바보가 되고 모른다라고 해도 바보가 돼요. 네가 바보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아두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너는 바보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물건이라고 해도 욕이고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욕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물건이다 아니다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니 마워야 라는 식으로 씩 웃어넘기는 그런 재치가 필요합니다. 자, 똥시가 욕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럼 우리 이 동영상 좀 전에 나왔던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 반복해서 들으면서요,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교육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거 재밌게 느껴가면서 동요를 통해서 중국어 재밌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얘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谢谢各位，我们下次再会。 감사합니다.